시장 마감 30분 전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지키셔야 될 끝장 전략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나와주실 분입니다. A1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님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듣고 싶은 말씀을 제가 이제 그렇습니다. 마음껏 듣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장중 방송을 한 1년 6개월 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많이 쉬었어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자, 최근에 우리 시장 지난주까지 급락하다가 이제 조금 기술적 반등 나오는 모습인데요. 먼저 최근 시장 진단해 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만 얘기를 드리자면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근데 여기는 이제 코스피하고 나스닥에 대한 이 차트를 좀 부기해 봤습니다. 주봉인데. 근데 왜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차트를 보여주냐, 펀더멘탈 하는 사람이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회색으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하고 달라요. 네. 근데 시가총액이 차지하고 있는 산업의 섹터가 다르죠. 반도체의 시가총액과 나스닥은 그러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위에 우리나라의 회색으로 얘기했던 게 외국계 리포트가 반도체 고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하락을 하면서 떨어졌던 부분이에요. 그랬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떨어졌던 엄봉이죠. 이렇게 지금 노란색, 형광색으로 예, 보면 급락했던 거. 이 예. 부분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안 떨어졌어요. 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장 내부의 수급의 왜곡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왜곡된 현상이 해소가 되니까 또 급격하게 급등했죠.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보면 9월 중순까지는 요 라인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9월 중순 이후에는 지수가 좀 안정화되는데 이건 어차피 박스권 상단으로의 그런 회귀, 그러니까 점진적인 회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결국 이렇게 따지면 뭐 종목 장세 박스권 계속 진행될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델타 변이 영향력 그래서 댈러스 연원 총재가 발언을 한 게 있어요. 이걸 두고 많은 사람들이 테이퍼링이 연기된다, 뭐 경기가 뭐 굉장히 뭐 늦춰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 기사를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앞으로 힘의 축이 중앙은행에서 정부로 옮겨질 것이다라는 느낌을 딱 받았어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9월 중순경까지 앞으로 뭐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좀 펼쳐진다. 그러나 그 이후로 연말까지는 비교적 상향하는 좀 안정적인 모습, 종목 장세가 나올 거라고 보시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를 조금 더 깊이 한번 말씀 주시죠. 예, 근데 제가 9월 중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제가 준비한 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요. 환율이나 이게 이제 신용융자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부분에서 수급이 왜곡됐던 것들이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굉장히 그러니까 신용자 많이 들어왔다가 지난주 목금에 하락 클라이막스 나올 때 신용자 빼버렸죠. 그리고 계속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네요. 증권사에서 주식담보대출 중단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수급 왜곡은 앞으로는 당분간 좀 덜 나올 것 같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환율과 금리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건 어차피 테이퍼링을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약한 고리인 이머징에서 강한 고리인 선진국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네. 예전 같으면 외국인들만 그걸 팔아서 빠지잖아요. 근데 그렇죠. 요즘 올해에는 주린이뿐만 아니라 큰손 연기금도 당연히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약한 고리에서 강한 고리로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금에서의 환율적인 수급 요인을 보면 환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걸 두고 셀코리아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일단 셀코리아라고 얘기하면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한국의 CDS 프리미엄을 같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안 움직였어요 이번에. 그다음 또 하나는 달러 강세라고 얘기한다면 달러 인덱스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도 같이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봤을 때는 이거는 내부적인 수급에 의해서 환율이 가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리고 오늘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누그러지겠죠. 두 번째 금리인데요. 오늘 금리를 상승 25p 상승하고 지금 16포인트 빠지니까 금리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금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승에 대한 기조가 굉장히 강했어요.
지금 뭐 금융위원장 가신 그분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근데 지난주에는 빠졌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금리에 대한 부분이 동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번 주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5p 거래봐야 0.75%고요. 시장 금리가 지금 1%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장 금리가 이렇게 안 되는 형태에서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1% 때문에 못 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테이퍼링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약한 고리에서 강한 고리로 돈이 빠지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은 쪽으로 돈이 이동하게 돼 있다고. 근데 성장률이 좀 떨어진 쪽은 그걸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돼요. 금리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흐름에서 보면 이 정도의 금리 또 한 번 더 올려갖고 1 정도 된다 하더라도 실질 금리가 한 1% 후반 2%대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내년에도 재정 확장 정책을 하기 때문에 소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급 해소가 풀렸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테이퍼링 이슈보다는 9월 중순에 끝나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되고 3조 5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되면 그때부터 힘의 축이 중앙은행에서 정부로 가면서 굉장히 시장이 어느 정도의 어떤 종목 장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그 마지막 말씀이 귀에 확 들어옵니다. 네. 9월 중순 이후부터는 힘의 축이 중앙은행에서 정부로 간다. 그렇습니다. 이때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변화가 클 것이다. 네. 과연 어떤 변화가 나올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동성은요. 중앙은행이 대부분 풀었잖아요. 근데 중앙은행이 풀면서 가장 오류가 뭐냐면 자산 시장으로만 계속 빠졌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테이퍼링 할 때도 이제 델라스 통제로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테이퍼링 많이 하는데 델타 변이가 나오니까 이거 뭐 테이퍼링 연기해야 되겠다. 경기가 굉장히 속도가 둔화됐을 때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중앙은행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돈을 풀자니 자산 시장이 올라갈 것 같고. 그럼 결국은 힘의 축이 중앙은행에서 할 수 있는 영향력에서 정부로 가야 되는데 정부는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왜? 부채 한도가 오버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채 한도가 협상이 체결되는 게 9월 달, 원래는 10월까지 볼 수 있는데 옐런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항상 얘기했던 거, 이거 10월까지 가면 셧다운 된다. 그러니까 9월 달 하면 해야 된다. 그리고 예전에 이거 연기했다가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크게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랬죠. 그러면 공화당 의원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월 달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되고 지금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통과되는데 이게 3.5조 달러 인프라 투자 통과되면 이때부터 힘의 축은 뭡니까? 정부가 가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을 시장의 종목, 그러니까 지수는 어차피 박스권이고요. 2분기 보니까 2분기에 제조업 둔화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왜 실적이 2분기에 굉장히 잘 나와도 제조업이 둔화되니까 이제 제조업은 볼 거 없고 제가 볼 때 경기 회복 소비주나 정책 관련주 보는데 그 시점이 제가 볼 때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3.5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탁 되면 시장 박스권에서 종목이 확 변해버리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네. 아니 그 진행을 하는 저도 이렇게 긴장이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9월 중순 이후로 그런 많은 변화가 나온 다음에 결국은 선택과 집중 아니겠습니까? 어떤 종목에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정책 관련주가 되면 예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늬만 정책주 막 올라가고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그런 트렌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생각을 한가 하면 연말까지 진짜 정책 관련주의 순환매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업종 섹터별 차별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책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갈 것 같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정책 관련주가 올해 굉장히 세게 갈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순환매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당의 후보, 야당의 후보가 전부 다 10월 달에 결정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10월 달에 구체적으로 정책이 나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어제도 탄소 배출권, 그다음에 디젤 생각해서 또 남북 관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는 대권 후보의 경선 최종 후보가 됐을 때 나옵니다. 근데 그때 10월 달부터 땡기게 되면 우리나라는 대주주 과세나 양도세 이슈가 때문에 못 올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년에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갈 거고 올해는 그냥 워밍업만 할 것이다. 연말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보면 제가 생각하는 남북 경협, 그다음에 환경 테마, 어제 이재명 지사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인프라 정책 3.5조 달러 하면 당연히 올라가게 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신경쟁 우위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글로벌리하게.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이 굉장히 많이 글로벌리하게 경쟁이 우위되는 건 정부에서 그걸 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게 BTS 같은 엔터주, 그다음에 비메모리.
그 삼성에서 비메모리 굉장히 투자를 많이 잡아놨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게임 체인저가 그다음 백신에서 치료제로 가게 되면 그 부분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좀 늦겠지만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경기 회복 관련 중에 시클리컬 말고 소비 업종도 내년에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인다. 그래서 좀 긴 안목을 보면 지금부터 9월 중순부터는 정책 관련주하고 경기 회복 소비 관련주를 좀 점진적으로 사 들어가는 게 맞다. 그리고 시클리컬 업종은 왜 제가 싫어하는가는 나중에 얘기 드리고요. 제가 나중에 이번에 반도체가 떨어졌던 것들을 보면 지금까지 반도체는 다 공급자 위주였어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라는 빅2가 공급에 대해서 프라이스를 결정했는데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 서브 업체들이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성공 투자 시청자를 위해서 매주 목요일 날 이 시간에